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능력금융시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제3강 고조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을 갖다가 살펴볼 때는 네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시면 그 이해가 편합니다. 크게 건국, 그리고 발전, 멸망, 사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시면 그 이해가 좀 더 쉽더라. 그럼 먼저 첫 번째 고조선의 건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조선의 건국. 고조선은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BC 2333년에 무슨 문화를 바탕으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건국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청동기 시대를 갖다가 살펴봐서 알겠지만 청동기 시대의 가장 크다는 특징은 계급의 등장입니다. 이러한 계급이 등장하면서 사회가 좀 더 발전을 갖다가 하게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관료 체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국가라는 이러한 집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등장한 최초의 이러한 국가는 고조선이 되겠더라. 그래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먼저 살펴볼 것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되겠습니다. 고조선은 주로 만주와 그리고 한반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를 잘 나타내주는 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비파형 동근과 또 한 가지가 우리가 고인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주로 남방형, 북방형인데 이 중에서 북방형 고인돌, 우리는 이 북방형 고인돌을 다른 말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부르죠. 탁자식 고인돌. 이 두 유물이 출토되는 지역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거의 일치하며 또한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엿차면 미송리식 토기까지도 간혹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파형 동근과 탁자식 고인돌을 중심으로 해서 출토되는 지역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일치하더라. 그래서 지도자료 간혹 잘 출토가 되니까 이 부분 한번 유념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고조선의 건국을 볼 때는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당군 이야기, 즉 당군 신화가 되겠습니다. 당군 이야기가 되는데 이 당군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주로 대표적인 책들이 삼국유사라든지 그리고 고조선과 관련된 책으로는 제왕운기라든지 그리고 동국여지성남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고조선과 관련된 역사 서술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삼국유사에 따르면 당군 이야기가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고조선의 건국 과정이라든지 사회 모습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보시면 과거에 하늘에 계신 님, 하느님이죠. 이를 갖다가 뭐라 불렀다? 우리는 환인이라 불렀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누구더라? 환웅이 있었더라. 그런데 환웅은 하늘 세계보다 어디에 더 관심이 많았다? 인간 세상에 더욱더 관심이 많아. 이에 한인이 그의 아들 두고 그러면 너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여라. 이렇게 해서 드디어 환웅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태백산에 드디어 신시라는 곳을 건설하고 드디어 나라를 갖다가 세우게 되는데 이때 환웅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올 때 자기 혼자 내려온 것이 아니라 풍백, 운사 그리고 우사와 함께 3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고 했죠. 그런데 이때 누가 찾아왔느냐? 이때 곰과 그리고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 인간이 되기를 원하니 이때 쑥과 마늘을 주고 100일간 빛을 보지 않으면 인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곰은 이를 잘 견뎌냈으나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끝내 곰이 뭐가 되었다? 여자로 환생을 하죠. 그래서 그 여자를 갖다가 뭐라 부른다?
웅녀라 칭하는데, 이 웅녀는 너무나 인간 아기를 갖다가 가지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죠. 그러자 이를 어여삐 여긴 누가? 환웅이 인간으로 환생하여 웅녀와 결혼하여 드디어 아들을 낳으니 그가 누구였다? 그가 당군 왕금이고 그가 세운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설화처럼 보이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회가 어떠한 사회였는지를 추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하늘에 계신 님 한인과 한웅이 나오죠. 하늘이 있었다는 말은 이들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자기들은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자기들은 앞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상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선민사상이라 부릅니다. 선민사상. 먼저 그죠? 자기들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앞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들은 무슨 사회였다? 지금 보시면 풍백 우사를 거느리고 내려왔다 했죠. 풍백 바람을 의미하고 운사 구름을 의미하겠죠. 우사 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는 곧 무엇과 매우 연관성이 있겠다? 농경과 매우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었으며, 또한 굳이 여기다 한 가지 더 추론을 하자면 비, 바람, 구름을 관장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관장을 하진 않겠죠. 즉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관직이나 지위에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사회였음도 추론할 수가 있겠다? 계급 사회였음도 추론할 수가 있겠더라. 그러니까 자기들 민족은 앞서 있고 다른 민족에 비해서 또한 농경을 이루고 있으며 계급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민족이 이동하여 태백산 신시라는 곳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곰과 호랑이가 찾아왔다고 되어 있죠. 이거는 단순하게 실제 곰과 호랑이가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이때 유행했던 종교 사상이었던 토테미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곰을 믿는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이 앞선 민족을 찾아온 겁니다. 즉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네 번째, 토테미즘 사회적인 모습의 형태도 나타나더라. 그런데 이때 곰을 믿는 부족과는 이 하늘을 믿는 부족과 이야기가 잘 앞선 민족인 이들과 한웅을 따르는 이 민족과 잘 이야기가 됐지만 호랑이를 믿는 부족과는 협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죠. 끝내 웅녀를 낳았다, 결혼하였다, 이 말은 웅녀를 낳았다가 아니라 웅녀와 환웅이 결혼하였다, 이 말은 즉 환웅을 따르는 무리와 그리고 곰을 믿는 이 부족이 드디어 무엇이 이루어졌다? 다섯 번째, 부족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 그리고 드디어 누구를 낳았다? 당군 왕금을 낳았다 되어 있는데, 이때 당군 왕금은 실제로 당군은 이때 누구들을 의미하냐면 제사장을 이때 당군이라 부르고, 왕금은 이때 정치적 지배자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왕금이라 칭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사회였다? 제사를 하는 사람과 정치적 지배자가 동일 인물이구나. 그래서 어떤 사회였음도 추론할 수가 있다? 재정일치 사회였음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이 뭐냐? 마지막으로 한웅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올 때 통치 이념을 전달하죠. 인간을 널리 어떻게 하겠다? 이롭게 하겠다. 그래서 어떠한 이념도 알 수가 있겠다? 홍익 인간의 이념도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당군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사회를 바탕으로 해서 고조선이 건국되었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이러한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을 의미를 하구나, 혹은 이러한 내용은 이 고조선과 연관성 있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추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발전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발전 두 번째, 발전은 크게 역시 두 번으로 나누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고조선은 기원전 BC 4세기경부터 성장하여 BC 3세기경에 이때 왕이 부왕과 준왕 때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왜 성장을 했다 보는 증거가 있겠죠. 첫 번째, 이거를 갖다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다시피 부왕과 준왕에서 나와 있다시피 어떤 칭호를 사용한다? 왕의 칭호를 사용한다. 그러면 왕의 칭호를 사용할 정도로 국가적 시스템이 발전을 했거나, 그리고 또한 중국에서도 최고의 우두머리를 왕이라 칭하는데 이 고조선에서도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그 국가적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구나. 그리고 또한 왕의 세습적인 모습도 나타남으로써 왕권도 강화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론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때 성장했음을 나타내는 것이 영과의 대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영과의 대립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 연이란 게 무엇이냐면 중국의 최초의 나라는 일단 상이라고 쳤을 때 상나라 다음에 어떤 나라가 되냐면 주나라가 되고, 이후에 춘추 전국시대가 됩니다. 전국시대가 되는데, 이때 전국시대 때, 춘추시대 때는 몇 개의 매우 분열된 시기인가는 아시죠? 이 춘추 전국시대는 중국에서도 아주 혼란한 시기고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된 시기입니다. 이때 춘추시대 때는 몇 개의 나라가 서로 힘을 기르게 됐냐면 5개의 나라가 힘을 겨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갖다 뭐라 부르냐면 오페라 부르고, 전국시대 때는 몇 개의 나라가 힘을 겨루게 되냐면 7개의 나라가 힘을 겨루게 되는데, 이때 칠웅이라 부르는데, 칠웅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진, 한, 위, 조, 초, 제, 연. 이 중에서 가장 동쪽에 있었던 이 나라가 바로 이 연나라입니다. 즉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힘이 상당히 강했다. 물론 기록에 따르면 전투에서 이 연나라의 고조선이 패배하여 수도가 동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런 기록은 있습니다. 어쨌든 영과 대립할 정도로 그 힘이 상당히 강해졌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관직이 설치되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관직이 설치되어, 대표적인 관직으로는 뭐 상이라든지 대부라든지 장군이라든지 이런 용어 등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국가 체계가 올바르게 잡히어 국가 상당히 성장했다. 언제 때? 기원전 3세기 때. 그래서 이때는 기원전 3세기 때 크게 나라가 성장했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이후에 드디어 더 큰 성장을 이뤘을 때가 언제 때냐? 기원전 BC 2세기 때가 됩니다. 바로 이때의 조선을 갖다가 무슨 조선이라 부르냐면 위만조선이라 부릅니다. 위만조선. 위만조선 시기에 고조선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시면 자, 이렇게 고조선에 있고,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이렇게 한반도 북부 지역과 만주 일대에 원래 고조선이 있고, 이때 왕이 누구냐면 준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때 어떠한 모습이냐면, 중국에서는 진나라에서 이제 한나라로, 지금 위에서 봤다시피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진입니다. 이 진이 근데 오래가지 못하고 곧 멸망하고 다시 어떤 나라가 들어서게 되냐면 한나라가 들어서게 되는데, 나라가 계속해서 패망하고 새롭게 세워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겠죠. 이때 한 무리가,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러우니 이때 한 무리가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위만이라는 사람이 이때 1000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 안으로 들어오자, 준왕이 이때 너희들은 서쪽 변방 지역을 갖다가 지키며 영토를 어느 정도 떼어줍니다. 내가 서쪽 변방 지역을 줄 테니 너 여기에서 조용히 잘 살아라, 이렇게 국경선을 잘 지키면서. 왜 그러냐면 위만이 이때 들어올 때 철기 기술자들이 앞선 문화를 갖다 가지고 들어와서 어느 정도 세력을 인정을 해주면서 이렇게 땅을 갖다가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만의 세력이 점점 더 커져 드디어 누구를 갖다가 준왕을 몰아내고 이 위만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어, 이때부터를 갖다가 무슨 조선이라 부르냐면 위만 조선이라 부릅니다. 참고로 준왕은 어디로 내려가게 되냐면 밑으로, 이게 어떤 나라냐면 진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력을 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건 좀 이따 보고 위만 조선이 성립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는 게 있겠죠. 그러면 위만은 중국 사람이 아닙니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위만은 우리가 예측할 때 이때 원래 고조선 사람이었다가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혼란스럽죠. 다시 이렇게 들어온 사람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위만이 왜 조선인임을 나타내는 증거를 몇 가지만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이 위만이 들어올 때 상투를 들고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고, 또 한 가지 중국 쪽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이 오랑캐 옷을 입었다. 자기들은 오랑캐지만 우리 쪽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랑캐 옷을 입고 있었다. 즉 이 사람은 올 때 자기가 조선인임을 나타내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국호도 이렇게 나라를 갖다가 새롭게 건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국호를 갖다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조선이라는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호를 갖다가 무엇으로? 그대로 조선이라는 국호등을 갖다가 사용을 하였음을 볼 때 위만은 조선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제시를 갖다가 하더라. 어쨌든 위만 조선이 들어오고 나서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위만 조선은 무엇을 통해서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위만이 들어올 때 무슨 문화를 갖다가, 철기 문화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했죠. 철기 기술자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철기가 사용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가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갖다 그려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했죠. 한반도 북부와 그리고 만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유물이 뭐가 있더라? 두 가지 조금 복습해 보면 여기 있습니다. 그죠? 비파형 동궁과 탁자식 고인돌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잠깐 앞으로 넘겨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지도 있죠. 지금 보이는 이 지도가 이를 나타내는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갖다가 해보면, 자, 이런 지도 있죠. 여기에 보면 지금 비파형 동건 분포라든지 고인돌, 즉 북방식이라 되어 있는데 탁자형 고인돌을 말합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세력 범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이 지역이 되는데, 이때 보시면 고조선의 위치가 여기에 지금 위만이 있고, 여기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진이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에 예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에 한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딱 위치적으로 보면 중간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위치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 위만이 커다란 부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위만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어느 나라까지 위협을 하게 되냐면, 이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던 이 한 나라를 갖다가 위협하게 되면서 드디어 이 한과 대립하게 되었던 거죠. 한이 이 위만이 더욱더 성장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한이 위만을 갖다가 견제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둘 간의 갈등 속에 드디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멸망을 보도록 합시다. 멸망은 간단합니다. 언제 멸망을 갖다 하게 됐냐? 기원전 BC 108년 누구의 공격으로? 한나라의 공격으로 끝내 멸망하고 맙니다. 끝내 멸망하게 되더라. 그죠? 그 1년간 저항은 끈질기게 했으나 지배층의 내분 등으로 인해서 끝내 이 한나라의 공격으로 멸망을 하게 되고, 여기에 한나라가 뭘 설치하냐면 한 군현을 갖다가 설치하게 됩니다. 한 군현을 설치하게 된다.
다른 말로 이걸 한사군이라고도 부릅니다. 한사군이라고도 부르는데 왜 한사군이라고 하냐면 4개의 군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개의 군은 굳이 뭐 나오진 않는데 적으면 낭랑, 다음에 진번, 임둔, 그리고 현도군, 그죠?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요.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끝내 멸망을 하게 되더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뭘 보겠다? 자, 마지막으로 4번째 고조선의 사회를 보는데, 사회를 볼 때는 이 8조법을 갖다 보시면 됩니다. 8조법. 혹은, 주로 한국사 능력금융시험에는 8조법이라고 출제되지 않고, 사료에서는 번금 8조,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됩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제일 이쪽에 있는 이게 바로 사료를 봅니다. 방고 한서라고 되어 있죠. 이게 8조법입니다. 8조법. 8개의 내용 중에 현재 3가지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3가지만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일단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생명을 매우 중시하는구나. 생명을 중시. 혹은 노동력을 중시하구나. 이렇게 추론을 갖다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배상한다. 곡물,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농경 사회였음도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걸 통해서 상처를 입히면 역시 노동력을 중시하는구나.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에 노비로 삼다. 노비라는 계급이 등장을 한 거죠. 계급 사회였구나. 이렇게 추론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노비로 삼거나 또한 재물을 바치고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무엇을 매우 중시한다? 사유 재산을 갖다가 매우 중시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거는 화폐를 사용하였었구나. 이렇게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갖다가 해보면, 자, 8조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회. 첫 번째, 일단은 생명을 중시하고, 또한 두 번째, 노동력도 중시하는 사회였다. 또한 그 외에도 사유 재산도 중요시하고, 또한 계급 사회의 요소도 있더라. 계급 사회의 모습도 보이더라. 그리고 또한 그 외에도 추론할 수 있는 거, 다섯 번째, 화폐도 사용을 갖다가 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내용 중에는 없지만 가부장적 사회였음을 추론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보시면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 크게 고조선을 볼 때는 선생님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떻게 보아라? 4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보아라. 건국, 발전, 멸망, 사회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먼저 건국을 갖다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당군 이야기더라. 당군 이야기. 그래서 당군 이야기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 이런 이야기는 어느 나라와 연관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고조선과 관련된 이야기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발전이죠. 발전을 볼 때는 크게 역시 2가지로 나누어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 때의 발전 사항을 갖다가 이해를 갖다 해두시고, 다음에는 기원전 2세기 위만조선 때 또한 크게 발전했구나. 발전할 수 있던 이유는 이 2가지를 통해서 발전을 했고, 기원전 4에서 3세기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크게 성장을 했음을 나타내는 증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멸망은 이때 멸망했다 정도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8조법입니다. 8조법 혹은 번금 8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이 나오면 역시 어느 나라임을 추론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고조선임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인데 마지막으로 역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반적으로 다 어떤 나라 이름을 추론하는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위만이 망명하여 호복을 하고,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였네. 으라 고조선과 연관성이 있겠네. 바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준왕에게 투항하였다. 위만은 서쪽 변경에 거주하도록 해주면 중국의 망명자를 거두어 어디의 변경이 울타리라고 됐죠. 고조선의 울타리가 되겠죠. 고조선. 그래서 고조선과 연관성 있구나, 이렇게 추론을 해 두셔야 됩니다. 위만이 아까 전에 말했죠. 지난 교차기에 혼란한 틈을 타서 고조선으로 들어왔는데, 이때 준왕이 이쪽 너희들에게 땅을 내어주며 이쪽 지역을 지키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준왕은 그를 믿고 총애하여 박사로 삼고 백리의 땅을 봉해주어 서쪽 변경을 지키가 했다. 근데 나중에 이 위만이 세력을 키워 준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조선을 세우는, 그게 위만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가에 들어갈 답은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조선과 연관성 있는 내용을 보자, 이렇게 되는데, 국가 중대사를 정사함에서 놓였다. 정사함과 연관성 있는 것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백제의 대표적인 귀족회의가 되겠습니다. 이건 백제와 연관성이 있고, 마립간이라는 왕의 칭호를 사용했다. 이거는 신라의 내용입니다. 신라. 다음에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있었다. 사출도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는 부여와 연관성 있는 내용. 다음에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이 진대법은 고구려라는 나라의 고국 천황이 만든 빈민 구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와 연관성이 있겠다. 다음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번금 8조, 8조법이라고 했죠. 이거는 어디와 연관성이 있다? 이게 고조선과 연관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줄 근 이 나라, 역시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이 고조선과 연관성 있는 사료를 주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고르게 하는, 사료에서 보기에서 고르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당군 왕금이 나왔다, 그죠? 당군 왕금이 최초의 국가인 이 나라 고조선이죠, 그죠? 고조선. 그리고 참선에서 이 나라의 건국하는 기념 행사가 개천절은 우리나라가 건국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일이죠. 그래서 고조선을 갖다가 의미하는데, 백제와 연합하여 금성을 공격하였다. 백제와 연합한 나라 금성을 공격했다. 금성은 어디의 수도죠? 신라의 수도입니다. 백제와 연합해서 신라를 공격했던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가야와 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삼국시대 때의 일이 될 것이고, 마립간이라는 이 똑같은 보기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마립간이라는 왕의 칭호를 사용했다. 또 마립간이 나오죠. 이 마립간이라는 왕의 칭호를 사용했던 나라는 신라가 되겠습니다. 신라. 빈민을 동일하입니다. 그죠? 보시다시피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아까 전에 봤다시피 고구려가 될 것이고, 목지국을 압도하여 지역의 맹주로 발돋움하였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백제와 연관성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5번에 다시 번금 8조가 있었다. 역시 고조선과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보다시피 고조선과 출제되는 문제는 사료를 갖다가 주어지게 되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갖다가 추론하여 보기에서 그 나라와 연관성 있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내용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고조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고조선을 살펴볼 때는 크게 네 파트로 나누어서 보고, 또한 사료를 주로 한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